국민의힘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당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은 일단은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계엄은 피해 다니면서 게시판 얘기를 한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궁지에 몰린 윤호개인 정치 세력이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승 당으로 만들지 말고.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관리 책임 같은 걸 얘기하던데 제 가족이 제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뭘 받거나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 책임 같은 게 당연히 정치인에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일은 아니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조용실 국민의힘 대변인과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은 가족이 쓴 거 맞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인데 거의 1년여 만에 인정을 한 건데 먼저 정강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왜 이제 와서 인정을 한 겁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됐잖아요. 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맨 처음엔 잠정 공지를 했고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이 결과 내용을 알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선 최종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당무감사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가족이 썼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족이 쓴 부분에 대한 비판, 본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본인에 대한 책임을 받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금 당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어떤 식으로 뭐 당원권 정지든 이런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예.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성이 되면 예. 실제로 이게 징계의 거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무감사위원회도 기존에는 김종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권고사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한번 이걸 들여다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인정은 했지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뭐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먼저 조용실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면 앞서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가족이 썼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게 당무감사위의 얘기였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 우리 가족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이 왜 있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전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지난 총선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동일한 잣대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이제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제 올려놓은 글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 내용들 살펴보면 솔직히 좀 입에 방송에서 좀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의 말들이 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한 공당의 대표를 하셨다라면 예.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법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당의 징계 논란을 떠나서 예.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했고 특히 당원들이 불편해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면 당연히 먼저 깊은 사과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이 문제는 아주 좀 간단한 문제 같거든요. 그 지금 늘 보면은 그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문제가만 해도 이제 배우자의 이제 뭐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우리 그 국민의힘으로서 뭐 김건희 여사 논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나만 거기서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 정치인의 모습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 됐을 일이었다?
예, 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동훈 계라고 불렸던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좀 먼 인사들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하나입니다. 그 좀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당인으로서 좀 인색한 것은 좀 네.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족이 썼다는 글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수위가 표현이 돼 있었다. 이건 사실관계가 다른 그게 겁니다. 좀 논란이 있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 지금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됐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단 그 한동훈 네. 전 대표 측에서 밝혔었고 과연 이걸 뭐 김병기 전 뭐 민주당 원내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했었던 불법적인 사안과 등치시켜서 해결할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익명 게시판을 그 가정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언론에서 제기했었던 문제를 거기에 올리는 것만으로 이 정도 사안까지 뭐 비화시켜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해서 책임을 져라 예.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 법적 책임이 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인사청탁을 했던 불법적인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사과하겠지만 이 내용 갖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예. 윤리위원회에 결론이 났을 때 또 한 번 뭐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게시글 다른 여쭤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올린 글은 굉장히 인격 모독성의 발언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니다. 사설이나 칼럼 정도의 글을 올렸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이 조금 이제 소위 부풀린 거 아니냐 예.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나오면 그 사실은 뭐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구구절절하잖아요. 인정하면 다 인정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글들 거의 그 개인 욕설에 가까운 예. 이런 글들이 소위 동명이인이 쓴 건데 마치 우리 가족이 한 예.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포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갈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이 동명이인이 쓴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까지는 다 가족이 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아주 펄쩍 뛰고 있어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의 본질,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예. 과연 게시판의 글 내용의 수위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가족에 연루된 게 문제인 건지 예. 아니면 사과하고 넘어갔을 만한 문제였는 건지 본질이 뭔지 결국은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거를 갖다가 혹시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하면은 내부에 권력 투쟁을 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명이인의 게시물을 한동훈 전 대표 것처럼 지금 올려놨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당무감사를 정식적으로 발표하려면 예. 충분한 객관적 사실을 담보로 해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얘기 있는 것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혼용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감을 주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해 그런 볼 의도가 수밖에 있다. 없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허위 사실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러다 제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에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24년 11월 6일 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이 어떠한 유튜버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한다고 했어요. 근데 법적 대응 안 해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납니다. 24년 11월 13일이 됐는데 또 당원의 익명 게시판에 관련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표현까지 다 적시를 하면서 계속 비방하고 있는 이 유튜버 당신 내일까지 이거 지우지 않으면 우리 법적 대응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엄포를 놔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법적 대응 안 안 해요. 했어요? 자, 또 세 번째. 24년 11월 29일 그 후로 16일이 또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주진우 법률위원장 명의로 딱 박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명예훼손이야. 이거 형사 고발할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시경에 지금 접수 예정까지 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법적 대응은 안 해요. 네. 이게 한동훈 측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엄포만 놓고 법적 대응 안 하세요? 방금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법적 대응 준비한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안 할 것이다. 네. 어. 날짜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팩트로 제가. 예, 예. 저도 그런 차원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이제 한동훈 대표나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측 인사들은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뭐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조작을 했다, 뭐 내용이 왜곡됐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대응 얘기하는데 저는 당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누구 사실관계를 아니, 가려보자는 누구 편 내 말씀이세요? 편을 떠나서 네. 당무감사위원장이 잘못되어 있는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그 독립기구로서 활동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고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의견을 냈다라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거 수사 의뢰를 해서 법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우리 당의 대표,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던 분이시잖아요. 1년 동안 이 단계, 진짜 별거 아닌 단계 논란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게 뭐 민주당에 지금 돕는 의도냐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에 온 것만으로도 당대표이자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으로서는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색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법적 조치를 통해서 빠르게 종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정치적 공방을 갖고 가는 모습들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쿨한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이 패널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까운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나뉘어가지고 계속 다른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의뢰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 전 대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익명성 부분입니다.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데 이것이 맞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누군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글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모욕성 내지는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거라면 그건 범죄로 수사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이 선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까 저는 그게 약간 걱정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 당의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서 소신 있는 글을 쓰겠어요? 얘기는 뭐 기본적인 원칙론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일단은 불쾌해하는 거는 느껴집니다. 네. 뭐 한 전 대표 얘기 좀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 앞부분 얘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 전당대회 때였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됐던 전당대회 때. 예. 그때 본인이나 그리고 본인 가족에 대해서 정말로 그 험한 글들, 욕설들 굉장히 많이 있었다. 예. 내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 전 대표로서는 이 문제의 본질, 즉 당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당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을 저격하는 또는 대통령 가족을 저격하는 글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이걸 다시 이제 논쟁을 바꾼 거거든요. 예. 프레임을 바꾸는 게 과연 그럼 유리하냐? 그러면 이 프레임을 갖다가 1년 동안 해결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문제였다라면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1년 가까이 지속돼 온 데는 당내 민주주의가 아닌 감정의 문제 그리고 계파 갈등의 문제 당내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고 거기에는 찬탄이냐 반탄이냐 계엄 해제에 찬성하냐 못하냐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 거고 그중에 하나의 고리로서 이게 작용할 뿐이지 이걸 갖다가 자꾸 문제의 본질은 당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의 본질에 좀 근접한 건가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미 얘기했었고 장 대표에 대해 그때 다른 데 나가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그 사례를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코파이 절도 소송 있었던 거 아시죠? 물류공장에서 경비 직원이 초코파이를 먹었다. 이것을 갖고 그 회사 직원이 그 경비 직원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절도죄로. 그렇죠. 예. 그래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나왔어요. 그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 그 초코파이 하나 먹은 것 갖고 과연 소송을 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우리 일반적인 법정서 그거에 맞는가? 그 사람 처벌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간에 놓고 보니까 그 소송을 한 이유는 회사 직원과 경비 직원 간에 굉장히 앙금이 있었던 거예요. 감정적인 앙금. 그리고 노조 활동과 관련한 다른 갈등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너 잘 걸렸다. 이번 판에 한번 너 내가 골탕 제대로 먹여보겠다라고 해서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2심 판결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영리적 목적으로 그거 절도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원 게시판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걸 갖고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 없이 하는 거냐? 정말로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한 전 대표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태를 보고 있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평가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당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한동훈이 아니어도 똑같은 결과였어야 된다. 정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우리 당내 주요 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족을 동원한다거나 동일 IP에서 여러 아이디를 동원한다거나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의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게 심증만 있다가 어쨌든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일부분 가족들이 한 거 맞다. 인정을 맞는 하셨잖아요. 그냥 그걸로 빨리 털어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이 일들 지금 싸우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당원들끼리의 분열과 갈등 이거 계속 가져갈 거냐. 지금 당 주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위선의 가발을 쓰고 엘리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직격을 했는데 최용술 대표 일단 어제 그 당무감사의 결과 나오고 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방송 오기 전에도 이제 당 관계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이제 격앙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었으면 커지지 않을 일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이걸 정치 공방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 전체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부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격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당을 상대로 계속 법적 조치 얘기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를 해결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법의 영향까지 갖고 와서 감정 싸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좀 매듭을 져야 되고 아까 강명구 의원 말했던 것 같이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당에 있는 전체적인 당원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바빠 죽겠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빨리 당무감사위원회 했잖아요. 그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예. 그러면 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2월 10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2월 10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관련해서 1심 재판 결과도 나와요. 그럼 그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변화 있잖아요. 그때 다 정리하고 당 하나로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윤리위원회에서 갖고 실제 징계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빨리 정해주는 게 우리 당에 있는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렇다 할 타임 스케줄 로드맵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끌고 있는지 이거 당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모두 다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빨리 해결의 단초를 당에서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칼자루는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 윤리위원장이 지금 비어 있어요. 공석이요. 그러면 윤리위원장이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장 대표가 지금 쥐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제 조만간 윤리위원장 이렇게 임명해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듭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본인의 나름대로 이제 리더십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어떤 당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이제 아니 익명성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옆에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봐도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익명성을 보장하네 안 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일종의 여론 조작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가 5개 있으면 5명이서 각자 알아서 자기 거 아이디 가지고 쓰면 괜찮아요. 그럼 익명성 보장해야죠. 그런데 아이디는 5개인데 글 쓴 사람은 한두 명이다. 그러면 이거 익명성하고 무슨 문제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거는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했다. 5명이 했다. 근데 사실 그 5명 중에서도 그럼 장인 장모까지 이분들이 동원돼 가지고 밤에 늦은 밤에 1, 2분 간격으로 막 올립니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실 때 저는 더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본인에게 좀 좋았겠다. 진솔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의문이 남고 사실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중에 언제 알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 분들도 이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빨리 먼저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홍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알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취지의 좀 비판적인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 친한계가 제기하는 의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조영술 대변인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내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권의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화력을 집중해야지 왜 또다시 이게 또 논란이 될 만한 거를 꺼내들었냐는 비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시기에 나온 게 아니라 1년 넘게 지속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충분히 이제 가족들한테 물어봤으면은 금방 내용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올렸다 안 올렸다를. 근데 그걸 갖다 지금까지 와가지고 시간이 끌렸다는 거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익명 게시판 얘기도 했는데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 자체가 인증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기 개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고 그 당시에 올려놨던 게 뭐 소나무 뭐 김말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김땡땡 해가지고 그 자신의 이름을 전부 다 가린 게 아니라 성 정도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 거거든요. 완벽한 익명 게시판의 취지는 인증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익명 게시판의 그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아까 윤리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그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분들 추천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만간에 이제 인선을 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징계면 징계가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빨리 이제 갈등을 봉합해가지고 당내 이제 쇄신책 저번에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1월 초에는 이제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초에는 또 같이 해가지고 쇄신안까지 내겠다고 하니까 좀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맞물려서 생각을 하는 거군요, 지금. 네네. 장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일정을 한번 보면요. 새해 연초부터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당의 원로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계신 상황이고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조영술 대변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픽스가 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일정을 조율 중인데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우리 당의 이제 대통령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만나기로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 날짜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이제 국정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한번 이제 곧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초 일정이라면 상징적 의미가 좀 있어요. 이건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당내 쇄신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당내 중진뿐만이 아니라 보수 이제 원로들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 뵙고 이제 이야기 듣고 그리고 당내 이제 지도부 인사들하고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의견 청취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 만나가지고 의견 청취하면서 예.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당을 통합하고 보수를 통합하고 그리고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지혜도 구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당내 이제 경선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과 그리고 생각들을 좀 여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 대표는 당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최근의 행보에서 뭐 조금 변화의 조짐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행보로만 놓고 보면은 급격한 변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동혁 체제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과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 또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만 예. 계속 취하는 세력만 모이면 과연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먼저 당 내부부터 단결하고 저희 이제 연말 연초 되면 확장성 가질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 명을 바꾸는 것도 별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새 부대에 새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인물 발굴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지금 전 정권의 계엄과 내란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핵심 주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하면 실책성 또는 잘못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고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공세를 가하면은 그게 확장성이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뭘로 확장하겠다는 건지 그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확장은 기조가 맞습니까? 네, 맞고요. 자강을 통해서 이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 관련해서 우리 당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많이 전향적으로 이제 변화된 입장을 내면서 당연히 당의 이제 자강을 통해서 외연 확장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연대해야 될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나아가서 이제 연대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구상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구시장의 후보 자리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데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주호영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계엄이란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대구시장 이제 후보자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밑에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호영 의원은 보신 것처럼 계엄은 잘못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후보로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하나의 상징적인 가늠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공천이 확정되는 시기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가 일정 부분 중도 외연 확장으로의 방향을 정한 이후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뭐 굉장히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죠. 계엄과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은 사실 재판을 앞두고 있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잘못됐다. 지난 12월 초에 아주 극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 대구잖아요. 그렇죠. 대구가 우리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고 보수적 정서도 가장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간에 지금 현 상태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공천이 결정되는 시점에서는 예. 어떻든 계엄과 탄핵과 관련한 내용 또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유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된 이유. 지금의 뭐 관점으로 이걸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공천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면 한 4월 말쯤 됩니다. 그렇죠. 4월 초쯤 됩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만약에 내란 1심 재판 결과 뭐 법정에서 그 형이 정해진 거는 제일 약한 게 무기 금고예요. 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왔을 때도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신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여전히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는 상황은 완전히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 구도는 사라질 거라는 말씀인데 조영술 대변인도 동의하시나요? 아니 뭐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네. 주호영, 추경호 이제 두 의원 다 두 분 다 계엄에 대해서 다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계엄 해결 뭐 표결에 이제 방해돼서 이제 기소됐다 했는데 이거 실제로 영장 청구 인용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당내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계엄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다 반대를 했던 네.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호영, 추경호 이 두 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들의 의견 뭐 탄핵에 대해서 뭐 주호영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당내에서 비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TK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간판급 의원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되게 차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경선 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한 입장들이 희비가 갈리는 그럴 수 것이지 있겠네요. 뭐 그러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그 4월 정도쯤에 이르러서야 이제 공천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 두 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는 없다라는 의견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계엄 1주년 때 당대표가 아직도 계몽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소된 분과 또는 그거는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출마하는데 당내에서 이게 논란이 안 되면 논란이 돼야지 왜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자강을 통한 혁신 또는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포장지 가리 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이 대목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